남한산성의 성곽은 백제 온조왕 당시 축성을 시작하여 조선 인조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의 노력이 투영된 결과물이 남한산성의 성곽입니다. 성곽 남서쪽으로 2009년 완공한 성남시 청사가 보입니다. 당시 3,22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호화청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에 버금가는 청사들을 지어 논란은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시청사 남쪽으로 일기 신도시인 분당의 아파트들과 이후 들어선 판교의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산성 내 남쪽 고지대인 제2남홍성 부근으로 일본과 캐나다 및 미국으로 향하거나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들이 이용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의 747입니다. 이륙지인 인천에서 남한산성 인근까지는 순항고도에 이르기 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47은 고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엔진이 4개인 거대한 비행기인 747은 1969년 개발된 오래된 기종이지만 계속 개량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선 위주의 공항인 김포공항 착륙 활주로에 트래픽이 발생했나 봅니다. 제주공항을 이륙해 김포공항이 착륙지인 에어서울의 에어버스 321은 이곳보다 남쪽인 용인 수지 쪽에서 김포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남한산성 부근까지 와서 착륙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 320 시리즈는 보잉 737 시리즈와 경쟁하는 중단거리형 비행기로 주로 국내선이나 동남아 등의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요동반도라고 부르는 중국의 야오뚱반도 남쪽 다롄에서 출발하여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일본의 잘입니다. 50분 동안 날아온 비행기는 순항 비행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국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출발하여 도쿄의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보잉 777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항공사입니다. 이 비행기는 여기까지 7시간 30분을 날아왔는데 나리타 공항까지 1시간 30분을 더 날아가야 합니다. 수령 1000년이 된 용문사에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는 촬영한 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4대문 중 유일하게 도로 때문에 한쪽 성벽이 끊어져 있는 동문입니다. 송암 정터는 동문에서 성곽을 따라 300여 미터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으로 황진이의 전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느끼며 걷는 남한산성의 성곽 둘레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8km 남짓의 성곽 한 바퀴를 도는 데는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서문 부근의 성곽에 이르면 서울이 한눈에 조망됩니다. 여기만 봐도 남한산성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위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예봉사는 조선시대 때부터 산림을 울창하여 인근 지역과 한양에 땔감을 대주던 연료 공급지였습니다. 정상에 있는 하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생긴 강우 레이더 관측소입니다. 중랑천의 지류가 발원하는 수락산입니다. 이 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이며 암벽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 수림이 울창하지 않으나 계곡이 수려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 산입니다. 조봉산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벗겨진 봉우리들이 연이어 솟아 기암 절벽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차산은 서울과 구리시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이 산을 근거지로 고구려의 남하를 막으려는 백제의 노력이 있었고 그 뒤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다 이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아차산 아래쪽에 있는 워커힐 호텔은 적당한 휴양지가 없어 일본으로 떠났던 주한미군을 타깃으로 세워졌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리슨 월턴 워커 전 미8군 사령관을 기념하기 위해 호텔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산은 높이 835.6m로 서울 주변에서 가장 높으며 주봉인 백운대를 중심으로 북쪽 인수봉과 남쪽 만경대의 산봉이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삼각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남산에 대칭하여 칭한 북악산은 청계천의 발원지입니다. 북악산 기슭은 왕궁 및 관청과 가깝고 또 경치가 좋았던 관계로 왕족과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지어질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된 높이 555m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남산타워는 1975년 7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어 서울타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YTN 서울타워입니다. 전 세계 여행 전문가 평가와 독자 선호도 조사로 뽑은 세계 500대 관광지에 들어 있습니다. 1978년 개장한 하얏트 호텔의 정식 명칭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입니다. 용산 기지와 가까운 미국 브랜드의 호텔이어서인지 90년대 이후 방한한 미국 대통령 모두 이곳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숙박했습니다. 한때 강남부의 대표격이었던 도곡동 타워 팰리스입니다. 예로부터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가평의 화악산과 더불어 경기 오악에 속했던 관악산의 지세는 남한산성과 거리상으로 가까워 그런지 몰라도 정말 웅장합니다. 고려말 2세기 시에 청룡산으로 기록돼 있고 편마암 산지로 비고가 낮고 흙으로 덮여있는 청계산은 가변 산행을 원하는 주말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는 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와 용인시 수지구에 걸쳐 있어 수원과 용인을 아우르는 광교산은 해발 582m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자락을 넓게 벌리고 있어 풍요로운 산세가 제법 큰 진산입니다. 다시 남문 방향의 원점으로 회귀하려니 성곽과 구름이 그럭저럭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